석희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칼럼이나 제 논평 전에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 기다리겠다고 다 순서 진행하고 그리고 대담하자고 그러셔서 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석희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법조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맞춤형 항소심 추태라고 희한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기존 판례 비춰봐도 정말 부끄럽다. 재판부가 다른 나라 말로 이거 선고한 거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둘러 구성되고 파기 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걸로 최대한 신속하게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법조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예 범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범죄다. 예. 검찰은 곧바로 이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정교모에서도 긴급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대의 폐류나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은 법복을 벗어라. 이런 성명서가 정교모 교수 모임 일동 명의로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정교모를 쭉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공동 대표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2심 무죄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줄곧 거래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낀 것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헌법, 법률, 그리고 법 이론, 그리고 상식, 양심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 없어졌다. 네. 그것의 아주 결정체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그 항소심 판결이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건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그럼 왜 그이들이 말장난을 해서까지 네. 피고인 이재명에게 1심 판결을 뒤집어서 무죄 판결을 했을까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좌파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라고 흔히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좌파인지 사회주의자들인지 인정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사회주의 공부도 별로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좌파이거나 네. 사회주의자라면 나름대로 그 소신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중에는 또 그 장점도 있으므로 네. 논쟁의 그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 쭉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네. 이건 좌파도 아니고 네. 또 사회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럼 네. 뭐냐? 저희 정교모가 일찍부터 평가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권에는 공직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있고 네. 이렇겠죠. 그다음에 자기들 자녀들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것들이 목표이겠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고 한번 그쪽에 줄 서면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네. 또 뺏길 것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걸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다툼. 좋은 표현으로 그걸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사실은 상당히 고상하게 평가해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그것의 총체로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여했던 법관 3명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사법시험위원을 했던 네.
그게 사법시험 35회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1993년도의 시험인데 그때 제가 민법 시험위원을 했습니다. 네. 시험위원은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고 구두 시험 도 담당하고 하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인간 미리 알아서 좀 속아낼 것. 국민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죄드립니다. 이 망국적 실수를 한 것을 울고 싶어요. 아이고 참. 이번 사건은 말이죠. 예. 이번 판결은 이거 완전 말장난이었어요. 네. 말장난이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좌파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고 그냥 이권 카르텔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던 거는 뭐냐면 동물농장의 그 돼지 새끼들이에요. 우리 모두 평등하다. 예. 네 발 달린 짐승은 전부 평등한데,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어떤 네 발 달린 동물은 더 평등하다. 더 평등하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네 발 달린 그 동물은 그냥 가재, 붕어, 개구리입니다. 그 니들끼리 그냥 평화롭게 잘 나누어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 더 특별한 네 발 달린 동물은 구름 위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더더욱 더 평등한데, 뭐 우리 아이가 좀 서류 몇 장 가지고 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면 어떠냐? 그겁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이재명 무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지만 동시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헌재에서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들하고 네. 현재 헌법재판소를 주름잡고 있는 이른바 뭐 좌익 이거라고 해도 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소장 대행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 뒷배경이 유사해서 유사한 말장난을 통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히 헌법재판소 8명 중에서 훌륭한 정상적인 법논리를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의 그 역할 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은 뭐 이번 항소심 이재명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 항소심 판결, 이재명 판결의 그 판결문에서 뭐가 핵심적으로 문제였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말씀하시죠. 예. 교유 행위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 교유, 교유 사귄다는 행위. 뜻. 예.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그 김문기 씨와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사이에 교유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그게 뭐 핵심 그 쟁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유 행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허위로 뭘 공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유 행위라고 하는 게 그게 뭐지? 하여튼 뭐 놀고 먹는다 같이 함께 교가 뭐 서로 육아 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에서 핵심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로 밝히지 않았다, 공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에요. 바로 허위 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잘못 그건 해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검찰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교유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재명이 거짓말로 안 했다라고 공표했으므로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갖고 물고 늘어져서 그 판사들이 교육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그 행위에 집착했는지 그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뭐냐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하면 말이에요. 여기 네. 보면 행위에 대해서 그 거짓말을 한 거 이것도 포함 물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끝에 보면 이 등등에 예. 관해서 잠깐 예, 저한테 예. 주실까요?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그리고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 공표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끝에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네. 예시 규정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기라는 사람 나 그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어요. 몰랐고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말했어요. 예. 근데 그 몰랐고요라고 하는 거를 그 고법 판사들 그것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건 그냥 인식에 불과한 거야. 행위가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다르게 그 인식은 그 법조문에는 구체적으로 없네요. 그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등에 관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을 안다는 그러면 인식을 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예, 그래요. 여기 손잡고 보면 둘이서 다정하게 사진 찍은 거. 모른다는 게 출장 말이 안 같이 간 되죠. 거. 어쨌든 뭐 이게 그럼 교유 행위가 아니라는 건가요? 좋아요. 아니 이 심판결은 뜯어볼수록 황당하네. 그럼요. 아니 교육 행위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손잡고 뭐랬냐 그냥 느끼기만 했어요. 이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가 이렇게 섰다 함께 근데 유 놀다 그거 안 놀았다 그래 좋다. 그런데 아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안다고 하는 그 인식, 그걸 뭐 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인식이라는 사실, 관념이라는 사실, 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집어서 난 모른다라고 허위로 표명 공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죽하면은 이거 좀 보라. 허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뭐 이게 허위입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겁니다. 예. 이거 우리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사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말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 work 일하다, 예. 노동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말에서 아니고 그냥 일은 팩트죠. 뭐 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한자로 쓰면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뒤집어서 나 모른다라고 허위로 그다음에 공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 이 공표하는 방법은요. 공표하는 방법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예. 문자로도 할 수 있고 네. 동작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아니 이래도 제스처도 말이에요. 사실 언어입니다. 예. 표입니다. 공표 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 심지어는 말이죠. 침묵을 지키는 것도 그 공표에 그렇죠. 해당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확실하게 언어를 통해서 몰랐고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 아니냐 말이. 아니 우리 이게 정말 그리고 헌법학자 법학 교수 명예 교수님이 국어 사전을 찾으셨네. 예. 오죽 답답하면은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식이고 법리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건데요. 그런데 좋아요. 등에 관하여라고 하는 거 무시하기로 합시다. 예. 행위에 집착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있습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은 예.
주권자 국민 뭐 선거인이라고 말하죠. 유권자 국민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은 네. 안다 모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는데 나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머거리거나 아니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 한국어 어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라고 중국인. 한다면은 네. 그 사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유권자 국민은 들으면 안다고요. 그렇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저 김문기라는 사람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엔 몰랐을 거야. 그렇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대정하고 이 대장동하고 대장동 없을 거야. 사건하고 전혀 무관해. 라고 라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 이른바 이 법의 취지인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 네. 그것을 그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장난을 해가지고 예. 비비고 와서 말이에요. 결론은 이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이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저 청각 장애인들이라면 몰랐을 거라고 하셨는데 예.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 청각 장애인도 알아요. 수화를 통해서. 예, 수화. 예. 다 압니다. 만약에 제 예. 말씀은 예. 그 수화까지도 안 했다면 저는 수화도 할 줄 압니다. 아, 예. 이 몰랐다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알았답니다. 아, 참. 근데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그 2심 무죄는 이게 도대체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아주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었다는 말씀을 쭉 하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할 일은 없다라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연결시켜 보면 네.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그러나 더 정상적인 분들이 계시므로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게 헌법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 역할의 인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거 각하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각하를 주장하시는 걸로 압니다. 예. 그 각하를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각하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기각과 달리 그 본안 심사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네. 이 법정 요건 탄핵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라고 하면은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각하.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그 청구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 이유일 텐데 네. 요것은 국회가 결의로서 작성한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네. 그 탄핵 소추 그 내용 네.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이 바로 탄핵 심판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게. 네. 근데 그 내용이 본래는 아주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한 것이 대통령의 내란죄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은 이게 웃기는 게 내란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판단은 네. 그것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내란이라고 그냥 규정해 버렸어요. 아마 그 어버이 수령께서 내란 행위였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옳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그것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은 네. 그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해서 그 표결에 참가해서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찬성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내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 황제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그게 찬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은 만약에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은 다 아마 찬성 안 했을 것이다. 아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네네.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소추위원이 또 소추위원이라는 게 그 법사위원장 그 정무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국회의장하고 뭐 서로 주고받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 권한을 넘어서서 그걸 철회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찬성했는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 네. 새로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네요. 실은 그래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네, 하죠. 그래야 합니다. 예. 근데 찬성표 던진 자들 중에서 제정신이면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찬성했던 사람이 이번에도 찬성할 거야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표결이라는 거. 네네.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네. 표결에 뭐 자주 좀 참여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뭐 사진도 좀 찍히고.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탄핵 소추 즉 탄핵 심판 청구의 네. 이유의 중요 부분이 빠졌다면은 이건 절차적으로 이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가 없었던 거나 다름없다 이 아하, 말이에요. 예. 무효다. 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가. 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그게 존재하니까 이건 아니야. 즉 각하를 했어야 그러니까 한다.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뺀 순간 예. 정상적인 제정신인 헌재라면 그러면은 이건 탄핵 심판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각하한다. 이 청구가 너네가 다시 다른 이유로 다른 사유로 탄핵 청구를 다시 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심리할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었다는 그게 거죠. 정상이었다 이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각하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을 네. 면밀히 쭉 일별로 일치같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 보면은요 그 점에 대해서 심의를 안 했어요. 한두 번 그런 그러니까 비청구인 측에서 네. 대통령 측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네네. 뭐 대충 넘어갔어요. 아하. 첫째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각하사유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이러한 그 비상대권 발동,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 행위, 네. 그것은 고도의 그 정치 행위이고 그 다음에 고도의 그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네. 대통령 자신하고 그러니까 그 대의제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대통령 자신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이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하, 예. 즉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것이 우리 법학자들의 그 대부분의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통치권을 행사했고 예.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했고. 해제 결의를 했고 그것으로 종결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걸로 끝이란 이걸 말이에요. 갖고 다시 사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에 없다. 예. 그것은 사법권의 남용 인 것이다. 네.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대법원 아닙니까라고 보통 말하는데 아니요. 헌법재판소도 그 역할 기능이 사법권을 그렇죠. 행사하는 그럼 저것들이 곳입니다. 사법부 아니면 뭐야? 예. 근데 그러한 사법적 심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 그 대법원 판례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현재의 그 재판관들이 그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의를 했어야 한단 아하,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들 의견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그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네. 전문가들의 찬반 견해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일반도 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뭐 국민 일반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네. 재판해야 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의 오늘날 해야죠. 예 오늘날 우리 국민 일반의 주권자 일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탐색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아니야 심지어 말이에요 저희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 이 사람들은 정통파 그 법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아닌가? 예. 어떻게 사법 시험에 헌법 제대로 합격했지? 모르는 사람들 같다. 예, 어떻게 사법 시험에 합격했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 자, 이거 정말 야 이게 또 사과하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출제위원으로서. 아니 50년간 그 법학을 가르쳤는데 정말 잘못 가르친 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예. 예, 뭐 선생님.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아니 뭐 너희들이 그럼 국회 해 뭐 아니면 말이죠. 또 뭐 그렇게 그 싫으면 당신들이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헌법재판관 되라고 이런 식의 그 태도는 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예.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가 얼마나 잘못됐으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가? 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의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까에 대해서 이것을 깊게 논의할 그 기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진행 상태도 보면은 그렇죠. 원래는 그게 그랬어야 합니다. 이게 그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첫째, 그다음에 둘째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그다음에 셋째는 만약에 적법 요건을 갖추었어. 사법심사, 사법통제의 대상이 돼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대통령이 말하는 바의 그 국가가 비상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또는 그 예산을 거의 뭐 필요한 예산 자기들 거는 올리고 정말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전부 삭감하고 한 거.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지금 그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상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여길 만큼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전부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을 헌재 출석을 해서 직접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발언도 계속해서 이자들이 제안하고 이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은 다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하면은 그런 것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판단 이것이 전부 다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법적으로는 법 이론적으로는 이건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본안 심판으로 그동안에 진행돼 왔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 비상사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만 그런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관이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 내용 심의로 들어가서 기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다. 그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당시의 그리고 지금의 국가의 상황, 이 정말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현황을
국민 여러분에게 헌법재판관의 권능으로 그리고 아주 정리된 그 문장으로 네네. 표현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기각 결정에서 그 헌법재판관 중에 뭐 들리는 바로는 이건 추측일 것 같아요. 그 김복형 재판관께서 네. 각하 쪽이 아니라 기각 쪽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소추가 네.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 법을 위반한 것인가를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그 설명을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아하. 기각 쪽을 선택했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지난 70년, 80년 동안에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세운 대한민국 문명 이게 그 엉터리 사이비 좌파, 엉터리 사이비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권 권익 카르텔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12.3 계엄 선포를 한 것이야말로 네. 대역전의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흔히 말합니다만 청년 세대들 그리고 기성 세대들 사이에서도 네. 그 오늘 우리 조국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던 이들이 제대로 그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실상이 이렇구나. 네. 그 뒤에 배경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 80년간에 그 만들어 온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절대로 이게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우리 깨어 있는 정상적인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 활동을 멈추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께서 복귀하는 뒤에도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를 위한 네. 협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